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미래까지 믿어버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혜란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해내던 사람이었고 그저 성실하게 살다가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20살을 갓 넘긴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였지만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동네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성태였습니다. 그는 병원 근처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늘 곧 잘 될 거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도 저렇게 밝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엔 그저 병원에 들르는 손님 중 하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일부러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들러서 말을 걸고 커피를 건네고 쓸데없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이런 분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 말에 혜란 씨는 웃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서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부감이 들 틈이 없었습니다. 혜란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늘 단순했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집에 가서 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성태라는 남자는 그 단순한 일상에 색을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평생 인쇄소 할 생각 없습니다. 더 크게 해볼 겁니다. 사업 키워서 나중엔 사장님 소리 듣고 살 거예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듣고 있으면 믿고 싶어졌습니다. 혜란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믿는다는 건 사실 그 사람 자체를 믿는 일이니까요. 둘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 남자 너무 말만 앞서는 거 아니야? 사업한다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되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하지만 혜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태 씨는 달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조촐한 예식, 그리고 신혼집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낡은 월세방. 하지만 그 시절의 두 사람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초반 오성태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웃으며 맞아주었고 밥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았고 여전히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금방 좋아질 겁니다.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할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혜란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그 말 한마디면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나는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계속될 것 같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오성태가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처음에는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한 번쯤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성태도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준비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다음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 겁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차리고 옷을 챙겨주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밤늦게 들어와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란 씨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힘듦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의 마음 어딘가가 처음으로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불안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배신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배신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입니다. 정혜란 씨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오성태 씨는 첫 사업 실패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해보겠다며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접고 유통일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건설 자재를 판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은 친구와 동업을 한다며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처음 몇 번은 혜란 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조금 벌다가 크게 잃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집에는 항상 돈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거래처에 미뤄둔 돈. 그런데 그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오성태 씨 계십니까?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럴 때마다 혜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남편 대신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은 생활비가 아니라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받은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아, 이제 그만해라. 그 남자 바뀌지 않아. 하지만 혜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 예전에는 잘해주던 사람. 힘들어서 잠깐 그런 것뿐인 사람. 그녀는 현재의 남편이 아니라 과거의 남편을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하나로 지금의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되었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서서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어느 날 밤 혜란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출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 대신 결제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태 씨의 가방 속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쓰인 문장.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혜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성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혜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때 성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이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듯이. 혜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괜찮은 건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혜란 씨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이 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앞으로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번의 배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한 번의 배신은 충격으로 끝나지만 반복되는 배신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정혜란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되었던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성태 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고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묻던 혜란 씨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됩니다. 묻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대답이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였으니까요. 피곤하다. 그만 좀 해라.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혜란 씨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 않으면 무너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포기와 체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아들 숙제를 봐주고 학교 준비를 챙기고 하루를 쉴 틈 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린 나이였지만 눈치로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그 질문에 혜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 일 바빠서 그래. 그녀는 끝까지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에 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깨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참고 더 견디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녀는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집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그녀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금방 깨버렸습니다. 출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멈춰 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혼자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삶 전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출근했고 퇴근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안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일, 그것 하나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람의 몸은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기도 합니다. 정혜란 씨의 몸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 정도로 갑작스럽고 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란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출근하면 평소처럼 일했고 환자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 또 그 증상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하루 종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그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벽을 붙잡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잠시 쉬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태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좀 이상했어. 그 한마디는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심함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성태 씨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또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에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피로 혹은 예민함 정도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혜란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심장이 쥐어짜지는 느낌, 아무 이유 없이 몰려오는 공포.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그저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지는 순간.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은 또 다른 상처가 되니까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화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기대도, 희망도.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그저 버티는 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눌러온 감정들이 결국은 더 큰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혜란 씨의 집에도 그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그 말은 평범한 기쁨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온 삶 속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밝은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의 표정은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 만났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제야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김지연 씨를 처음 만난 날, 혜란 씨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는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잠시 둘만 남게 된 자리에서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예전의 일들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얘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 문제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 문제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란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 아들에게조차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반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괜찮은 건가? 그 질문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쌓여있던 분노였습니다. 성태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입니까? 그날 부자 사이에 처음으로 명확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혜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드디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은 아들에게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참기만 해? 그 한마디에 혜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란 씨는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깨지면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이해해라.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다. 그래도 가족 아니냐. 그녀는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아들에게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 가정의 균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태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좀 예민한 거지.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혜란 씨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들이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가족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유지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멀어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마음을 닫고 있었으며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혜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 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더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혜란 씨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드러난 이후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남편 오성태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혜란 씨는 여전히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이 시작된 집안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란 씨는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성태 씨 댁 맞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미납된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말이었습니다. 빚에 대한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떤 채무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빚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남편이 말했던 금액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이 말해준 만큼만 믿고 그만큼만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란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가방. 그동안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 장의 서류들, 차용증, 계약서,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적힌 메모들. 그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체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입 밖으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빚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늦게 알게 된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을 속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고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태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혜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성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은 늘 그래왔듯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성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게 했던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혜란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집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크게 싸운 다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마음이 정리된 다음입니다. 정혜란 씨는 이미 그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체념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집안에 흐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혜란 씨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살게.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었고 감정을 실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성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저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들으면 웃어. 그는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성태 씨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만든 거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쉬운 줄 알아? 그 말에는 여전히 자신이 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누군가가 떠난다는 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에게는 이미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란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출근을 했고 집안일도 했고 아들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대신 걸어서 이동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 안에서 정혜란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던 날, 작은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변화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고 필요 없는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씨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도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란 씨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녀의 조용한 변화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또 다른 진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을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정혜란 씨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을 남기는 것. 오늘도 늦게 들어옴. 전화 안 받음. 또 돈 얘기 회피함.
그 정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의 일들, 첫 사업 실패, 그 이후 반복된 빚,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외도. 그녀는 처음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일로 넘겼고 지금은 지금의 일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왔는지도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의 페이지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 상처가 되었던 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그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모으듯이.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공책 한 권이 거의 채워졌을 때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네.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더 이해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네. 그녀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만의 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후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혜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이야기, 빈 이야기, 그리고 외도.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동료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혜란 씨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혜란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구나. 그 문장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버티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현실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정을 위한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돈을 잃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성태 씨에게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업은 오래전부터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빌려 막고 또 다른 곳에서 끌어와 돌려 막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은 경고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로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문이 두드려질 때마다, 몸이 굳어버렸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어디선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 늘 술자리에 함께 하던 친구들,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던 사람들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관계들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정혜란 씨.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사람. 그는 그제야 그 존재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혜란이는,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자신을 받아줄 사람.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좀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태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 그 말은 너무나 가볍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예전처럼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끊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성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지만 혜란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도와줘.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성태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로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동안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혜란 씨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연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사람들이 떠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 집 밖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떠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끝입니다. 정혜란 씨의 마지막 선택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날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큰 결심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 사용하던 가방 하나, 그리고 그 공책.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그 공책을 가장 마지막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습니다. 성태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TV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옆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왔던 공간. 하지만 그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갈게.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 말에 성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인 거였어. 그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였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성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낯설고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차려져 있던 밥도, 따뜻한 국도, 반찬도.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꺼낸 음식으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수저를 들고 앉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없구나. 그 사람이 늘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 질문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사업, 사람들. 하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느낌.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조금씩 그리고 끝내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